저는 국가직 9급 고용노동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원서라고 합니다. 저는 2019 국가직 9급 고용노동부에 합격했고 또 2019년 서울시 9급 일반 행정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필수 과목에다가 행정학이랑 사회 선택했고 수험 기간은 2년에서 2년 반 정도 공부했습니다.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능 옛날에 고등학교 때 준비한 게 다였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옛날에 준비 한번 했었는데 공무원 시험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은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사회는 경제랑 사회문화는 고등학교 때 공부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원 스케줄 7시부터 5시 반까지 하는 그대로 했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만 공부를 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일요일까지는 그냥 쭉 쉬는 걸로 하고 다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상적인 스케줄로 진행했습니다. 하루 일과는 오전 7시까지 학원에 등원해서 단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워밍업 좀 하고 9시부터 한 3시간 정도 이제 오전 일과 하고 또 쉬었다가 점심 먹고 한 또 3시간 정도 오후 일과 진행하고 그리고 보통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이제 하원하는 식으로 생활했습니다. 집에 갔을 때는 이제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른데 그래도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정리도 하고 또 미진한 부분 공부 좀 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초기생일 때는 아무래도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니까 강의가 8 정도 그리고 자습이 2 정도로 생활을 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이제 기본 강의는 듣지 않았고 기출 강의 들었고 그리고 동영 필요한 부분만 들어서서 강의가 한 2 정도 그리고 나머지 자습이 8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영어 단어나 한자 같은 좀 단순 암기 관련된 부분은 스터디로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단어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보통 한 8시 반부터 9시까지 30분 동안 단어 시험을 보는 식으로 스터디 진행을 했고 한자 스터디는 이제 핸드폰을 활용해서 하루에 보통 20분 정도 스터디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신민수 선생님 강의를 들었고 영어는 김철영 선생님 강의 들었고 한국사는 이중석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1년차 때는 이제 베이스가 적으니까 기본, 기출, 동영 그냥 학원 스케줄을 쭉 따라갔고 근데 두 번째 도전했을 때는 이제 기본은 얘는 다 들었으니까 복습하고 스스로 자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본은 듣지 않았고 기출은 들었고 동영은 제가 이제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들 위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랑 필수를 둘 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따로따로 하다가 나중에 같이 하려고 하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스케줄상으로 본인이 감당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아예 처음부터 같이 조금씩 하면서 텐션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독해는 이제 수능하고 비슷해서 딱히 비중을 많이 두지 않았고 그 외적인 부분은 영어는 영어 단어나 문법을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고 국어는 문학이나 한자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고 한국사는 문화사를 비롯해서 이제 흐름을 계속 암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제 등원 시간을 잘 지키자. 이제 그러려면 이제 생활 패턴을 좀 단순화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시간에 이제 압박을 느끼지 말고 내가 스케줄을 다 오늘 마무리하면 미련 없이 쉬고 다시 또 스케줄 짜서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정말 단순 암기해야 될 것들 위주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정작 시험 당일에 가져가야 될 것들 정리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시험 전날에는 컨디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많이 했습니다. 8시 반까지는 시험실에 입시를 해서 꼭 봐야 될, 시험 보기 바로 전에 봐야 될 것들 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 미리미리 화장실도 갔다 오고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은 세팅을 좀 해놓고 기다리는 게 제 루틴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사를 제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순서대로 필수 과목을 끝내고 그리고 사회나 행정학을 제일 마지막에 풀었습니다. 필수 과목이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풀었고 그 중에서 한국사는 국어, 영어에 비해서 시간 절약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풀고 국어나 영어, 독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가장 먼저 풀었어요. 마킹은 공무원이 20문제가 과목당 있는데 한 17문제 정도는 이제 확실히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과목이 끝나면 바로 마킹을 쭉 하고 3문제 정도는 따로 체크를 해놨다가 모든 과목 문제를 다 풀고 다시 한 10문제 정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마킹했던 것 같아요. 면접은 저는 스터디를 활용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스터디 원들끼리 교재를 하나씩 사서 돌려보면서 공부도 하고 모의 면접 같은 거를 진행을 해서 서로의 장점이나 단점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계속 피드백을 하는 식으로 면접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2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이제 면접위원한테 거짓말 하지 말자. 2번째는 내가 준비한 것들은 다 말하고 나오자 라는 게 제 모토였고 계속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면접 대본도 짜보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부에 어울릴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갈등 상황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취미 같은 정말 뭐 사소한 것들도 물어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노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 도별로 이렇게 적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배치가 되면 또 개별 시로 이제 배치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뭐 어떤 분은 어느 과에 가고 싶냐는 질문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일괄적으로 발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를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구에 지원하고 싶다 그걸 쭉 적어서 내면 이제 구에서 인사 발령이 나서 개별적으로 이제 전화가 옵니다. 사건마다 좀 난이도가 다르긴 한데 업무량은 조금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이제 업무량이 힘드니까 이제 내부 직원들끼리는 좀 가족 같은 분위기도 있고 좀 서로 챙겨주려는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가 거의 대다수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수학처럼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판단하는 문제라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가 더 유리하다, 뭐 비전공자가 불리하다 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고 이제 입사를 해서 누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또 자기만의 스킬을 가지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합숙 훈련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초적인 교육은 해주고 또 개별적으로 사수가 붙어서 업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각 팀에 있는 팀장님들께 이제 여쭤보면 팀장님끼리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받을 곳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응대가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좀 건전하게 풀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취미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미리 오시기 전에 민원응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해야지 라는 본인만의 약간 매뉴얼을 만들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출장이 잦은 경우도 많아서 운전면허가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공무원 준비는 좀 이렇게 한 달, 2달에 끝내는 게 아니라 1년, 2년 좀 길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체력에 맞게 스케줄을 잘 세워서 그 스케줄대로 잘 움직이고 계속 그거를 달성해 나가다 보면 정말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